지금 전국이 정말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 절정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폭염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쪽박촌 노인들의 모습을 저희 뉴스 테이크아웃에서 담아봤습니다. 수온주가 34.9도를 기록한 서울. 가마솥, 찜통 더위, 정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더워져서 걸어다니는 것도 좀 힘들 정도로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선풍기 들고 다니면서 오늘도 너무 더워서 모자 썼거든요. 어제 서울에는 올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 더위의 취약계층 역시 고령자들이었습니다. 한낮에 종로를 찾아가 봤습니다. 더워서 피서 나왔지 지금. 피서. 노인애들 돈이 없어서 어디 피서 멀리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공원이 여기가 아주 피서지 노인애들. 집에 있으면 깝깝하니까 이제 공원에 나오는 게 지하철 공짜고 하니까. 종로의 한 패스트푸드점. 매장이 어르신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1,000원 음료 한 잔에 에어컨 바람을 마음껏 쐴 수 있는 피서지. 집에 있으면 에어컨 키면은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더워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시원한 데서 시키고 가려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냥 더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어컨도 틀고 그래서 그냥 음료수 한 잔 시켜놓고 조금 시간 좀 보내다 집에 가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뙤약볕 아래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따라가 봤습니다. 뭐 더운데 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닭을 먹으러. 닭이요? 여기서 계시면 덥다니까. 아니 뭐 덥지는 않으세요? 덥지만 할 수 없지 뭐. 어머니 안녕하세요. 거의 지금 좀 더우신가 봐요. 계속 부채질 하시네요. 몇 시간째 여기 계신 거예요? 2시간. 요새 엄청 덥잖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자원봉사단체가 준비한 무료 삼계탕도 반갑지만 땡볕 기다림도 감수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식당 안에 마련되어 있는 시원한 에어컨과 또 선풍기 바람 때문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 끌고 들어오죠. 주민 한 분이 119 구조대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로 향하는데요. 수고하세요. 왜 실려가신 거예요? 정확한 잘 모르겠는데 넘어졌다 보니까 얼굴에 부정이 있는 거 보니까 넘어진 것 같아요. 안면부 손상이 있어서. 뭐 날이 더워서 쓰러지시거나 그럴 확률도 있죠. 많이 덥죠. 폭염인데 오늘. 폭염이라서 순찰을 많이 들어요. 폭염이라서 약간 좀 기력이 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기력이 약하신 분은 약간 뭐 식은땀이나 어지럼증 이런 걸로 드신 것도 많이 들어오고요. 하루 해가 가장 뜨거운 오후. 집 밖에 나와 앉은 사람도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촌. 바람이 들지 않는 방은 열기에 달아올라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요새 유난히 또 더 덥잖아요. 예, 열대가 있어가지고 저녁에도 잠도 안 와요. 방이 또 쭉 오니까 저녁에도 잠도 안 와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잠 안 오실 때는? 바깥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다 보면 또 꼬박새우리 선풍기라도 있으니까 이거라도 없으면 큰일 나죠. 선풍기라도 있으니까 그냥 목욕 오고 나서 선풍기 앞에 있으면 좀 시원하고 하니까 정말 그리고 금방 더워져요. 방이 적으니까 너무 더울 때는 이제 지하철 공짜니까 지하철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지하철 좀 시원하잖아요. 네. 지하철에 이제 한 번씩 여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버님은 그럼 여름이 없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여름이 없으면 아주 살만 나지. 여름이 아주 지약이에요. 지약. 너무 더우니까. 방마다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 견디는 여름.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못하니까
오다에서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자다가도 혹시라도 여기서 터져서 이 불이라도 나오면은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 예, 철조망까지 다 데이고 그러니까 선풍기가 고장났다. 바깥에서 깍대기 깔고 다리 밑에서 산다 이 말씀. 여기선 못 주무시고 너무 더워서. 네. 또 다른 쪽방촌. 밤이 돼도 식지 않는 더위에 주민들은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방이 1평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 뻗고 누우면은 옆에 재떨이 하나 넣으면 딱 맞죠. 예, 방에 있으면 너무 더워서 지금 나와 있는 중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들어가야지. 쪽방이라 더워. 집안이 막 더우니까는 막 쪽방이라 더우니까는 좀 이따 들어가려고 나. 올해가 더 덥대. 더 덥대 오려고. 문제는 이 폭염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폭염 때문에 정말 비상이 걸린 소외계층의 문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노인분들이 많아서 더욱더 그렇죠. 마음이 무거운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집이라는 게 그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집이 오히려 지옥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쪽방이라고 하면 대부분 창문이 없고 그리고 기껏해야 한두 평 조금 넓다고 그래도 3평이 안 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러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다 보면 영상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선풍기가 없는 분들은 그 방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낮에는. 그래서 결국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들이 이제 선풍기를 들여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에너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 미니 태양광을 갖다 설치해 준다, 뭐 어쩐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것이 사실은 뭐 올해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 워낙 생활이 어려우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빈곤층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집안의 구조라는 것도 통풍이 상당히 어려운 데서 계속 사실 수밖에 없는 일이 뭐 매년 반복되는 데다가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뭐 거의 기록적으로 더웠고요. 올해는 그 더웠다는 작년보다 폭염이 더 일찍 왔고 이러니까 작년 올해가 될수록 날씨가 더 더워지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각해지고 아마 그분들은 연세가 또 한 살, 2살 더 드셨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셨을 겁니다. 이런 쪽방에 가면 대부분 에어컨 없이 생활하셔야 된다고 하고, 왜냐하면 에어컨이 있는 방은 그나마 월세를 한 5만 원, 10만 원 더 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죠. 에어컨을 원천적으로 틀 수 없는데, 제가 감히 이분들의 생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집이 통풍이 잘 안 되는 이제 형식의 아파트인데 작년 그 폭염에 에어컨이 완전히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을 급하게 사고 싶은데 작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에어컨을 사고 싶어도 아무리 돈을 더 주고 웃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서 곧 끝나겠지 하면다가 한 열흘 이상을 정말 에어컨 없이 뜨거운 방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분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에 방 온도가 35도, 36도. 그럼 선풍기를 틀어도 설사 선풍기를 튼다고 해도 그거는 전혀 더위를 가시지 못하게 합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가족들이 정말 지옥이 있으면 여기겠구나 할 정도로 올해 들어서 그 얘기를 약간 회고처럼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2배, 3배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미뤄 짐작한데 정말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는 말을 해도 약간은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참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찾아가잖아요. 때가 되면은 이제 가서 뭐 위물품도 전달을 하고. 근데 딱 그때뿐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사실 이게 약간 보여주기식. 근데 사실 그분들이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건 아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가는 거는 맞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무더위 쉼터 같은 게 서울에 3,200군데가 있다라고 무더위 쉼터요? 하고 있고 경로당에 에어컨도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폭염 재난 도우미라고 해서 22,000여 분 정도가 이 도우미로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쪽방촌 같은 데를 찾아가서 뭐 잘 살고 계시는지, 선풍기 같은 것들은
구비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수준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없는 거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복지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서 그 에너지 바우처라고 하는 거를 나눠줍니다. 이거는 그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쿠폰 같은 것들인데 그게 상한선이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겨울에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지만 여름 같은 때 냉방을 위한 그런 바우처는 또 아직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특히 더위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 우리나라 좀 기운이 또 좀 약간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열대 정도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견디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냉방비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정부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한 10,000 가구 정도에게 그 이런 물품들을 에너지 그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법제화를 해가지고 그 여름이 됐을 때 바우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던 바우처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쿠폰제 형식이고 아예 그 전기가 그렇게 갈 때 일정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전기세를 갖다 면제를 하거나 해서 지금 선풍기를 500대를 서울시에서 나눠줬는데 어른들 중에서는 이걸 아예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담이 그러니까 되니까. 부담되니까요. 전기세가 그 1,000원 올라가는 거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분들이 전기를 써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근본적인 대책들을 정부에서 내놓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6월에 그 인크루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청년들 중에 41%가 지옥고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고가 뭔지 아세요? 지옥고요? 네. 그러니까 반지하, 옥탑방, 고시촌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살아본 사람들이 41%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주거 형태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채광이 안 되고 좁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바로 이제 이런 냉난방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문제지만 현재 우리나라 그 주거 형태와 관련해가지고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런 뭐 지원이나 해결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인구도 늘고 그리고 경제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쪽방촌으로 상징되는 이런 그 취약계층의 피해가 좀 커지고 있군요. 한마디만 제가 낸 말로 드리고 싶으면 아까 에너지 바우처 얘기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 당국이나 우리 사람들 사이에 난방은 필수품이지만 냉방은 사치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미 충분히 뜨거워졌고 충분히 고통스러울 만큼 더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난방도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도 신속한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